6.3 대선 선거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의 이름은 결국 따로 실리게 됐는데요. 사실상 단일화가 가능한 시야는 오늘부터 단 사흘, 전격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막판 유세형이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이에요. 근데 보니까 박덕흠 의원이 보여요. 저 희한한 모자를 쓰고 있는데 무슨 모자예요, 저게? 이재명에게 대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는 원가 120원 커피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차, 2차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결정적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 120원 커피. 사실 원가 120원 커피 해가지고 8,000원, 10,000원에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업자들을 설득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나눠봤습니다. 120원짜리를 8,000원에 팔니까 66.6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이고 10,000원에 했더니만 8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는 것 해서 마치 50대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처럼 만들어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님의 캠프의 이 선거 전략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원가 이 120원 커피를 모자로 형상해 놓는 이런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뭐지? 120원 네. 커피가 있냐? 하는 요즘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뭐 가끔씩 150원 써놓고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악덕으로 몰아세운다 개인 의견을 좀 주시긴 했는데 최진봉 교수께서는 지금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제대로 된 분석을 안 하고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원가 120이라고 얘기한 건 당시에 2019년 당시에 원두 가격을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자영업자들을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지적한 것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뭐 계곡 정비 사업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나오셔서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원이라고 하는 건 원가라고 하는 게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들어간 원가도 있을 수 있죠. 뭐 인건비라든지나 그러나 그 당시 얘기했던 원가의 의미는 원두 가격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당시 원두 가격이 129원이었으니까 그 자체를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좀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무슨 큰 폭리를 취하는 사람으로 매도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표용지는 인쇄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요, 28일까지만 단일화를 하면 뭐 사퇴했다 이런 표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날을 사실상 단일화의 데드라인으로 보고요, 최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단일화에 관심 없고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퇴하시면 될 일이다. 근데 본인이 지금 어떻게든 개혁신당의 지지세를 흡수하고 싶고 본인이 후보 사퇴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저런 제안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요, 오늘 아침에 개혁신당을 향해서 이렇게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했었고요. 김재원 실장은 후보직 빼고는 다 주겠다면서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단일화를 안 하면 매장시키겠다는 소리까지 듣는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상 1차 골든타임으로 불렸던 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는 무산이 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최종 시한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전투표 직전의 단일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지금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 대표는 기득권 세력이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 찍는 이른바 꼰대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여기에 맞서서 당까지 창당했는데 여기에 굴복하는 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 0%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일화 분위기를 보면요, 이남희 기자. 네. 3년 전에 사실 윤석열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때 단일화 과정에 비하면 좀 자세를 낮추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몰아세웠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더 많이 끌어오는 게 국민의힘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주로 그때 당에서 나가게 될 때 얼마나 상처가 컸느냐. 네. 오히려 좀 이준석 후보와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측 얘기를 들어보면 단일화를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명분으로 이걸 내세워요. 내가 오히려 안 나온다? 그러면 나를 지지하던 표가 일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가 네.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되 이준석 후보와는 같이 가기 위해서 단일화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전략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해서 만약에 이게 불발이 되어도요.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단일화를 이룰 거다. 그러니까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김 후보 쪽으로 투표를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압박하면서도 이건 또 무슨 전략으로 봐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계속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를 압박하면은 마치 우리가 의린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공은 이준석 후보 당신한테 있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께서 한번 혼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본인이 계속 완주를 하면은 그랬을 때 얻는 이득이 크냐? 아니면 본인이 후보를 아름다운 단일화를 했을 때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느냐? 네. 이것을 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 있죠. 이찍이.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이런 프레임이 걸리는 건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선이라는 것은 가장 이념적인 투표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보수가 분열되면 필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회찬 전 후보가 결국은 끝까지 하면서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있었던 이인재 후보가 완주해서 한 500표를 가지고 함으로써 네.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직을 헌납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제2의 이인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마치 국민의힘에 있는 것처럼 같이 보이지만 이준석 후보께서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뭐 최진영 변호사 얘기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저는 남아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얘기하는 건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후보가 있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표가 분산될 경우에 패배할 수 있으니까 네. 전략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약간 지금의 상황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나 연령대가 그걸 그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투표를 아예 안 하든 아니면 그냥 이준석 후보를 그냥 지지하든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김재원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 전략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건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의 과정은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끝까지 완주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의문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요? 여러 가지. 예. 뭐 저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토론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준석 후보의 태도를 보면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만약에 선거 비용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뭐 단일화의 방법 중에 하나로 합당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최진영 변호사, 개혁신당에서 나온 메시지 한번 볼게요. 이준석 후보가 직접 이렇게 단일화 있다면 그 당 후보 사퇴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안 하면 단일화 없다. 이거를 전 당원한테 문자까지 돌린 거예요. 그럼 이런 길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벼랑 끝 전략이다.
끝까지 해서 몸값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네. 그와 반대로 정말 이준석 후보가 100% 완주한다라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치는 생물인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제 후보로 나온 것을 주식에 얘기한다고 하면 상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량주가 상장해서 따상이라고 해서 상한가를 몇 번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가가 계속 갑니까? 어느 순간 되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누구나보다 잘 아는 것이 저는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벼랑 끝 전략으로서 봄에 몸값을 최대한 한마디로 극대한 올리는 그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맞다 생각하고 다만 네. 플랜 B로서 끝까지 완주한다고 했을 때는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는 국민의힘 전략도 플랜 B로서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극대화 전략이라고 설명하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제안은 다 던졌고 남은 8일을 뭐 그렇다고 이준석 후보 입만 쳐다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이렇게 너무 목매는 건 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름대로 김 후보 장점을 좀 알리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 일종의 자강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려면 이남희 기자 결국 관건은 지지율 아니겠어요? 네, 조금 전에 근데 김문수 후보 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조금 전에 삼성 평택 캠퍼스 간 영상이 나왔는데 이것도 김 후보 장점을 부각하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경기도지사 때 본인이 이 삼성 평택 캠퍼스 유치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군요. 간 영상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이제 새 정당 모두 단일화를 할 수 있지만 삼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질 수 있다라는 그 전제 하에도 전략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지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개가 모두 어제 발표된 지지율입니다. 네. 먼저 나오는 지지율은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많이 추격을 했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제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단일화할 때 이게 1+1이 2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한 상황입니다. 네. 예, 두 번째 여론조사 보실까요? 이번에는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의 조사입니다. 보면은 그 5월 셋째 주와 5월 넷째 주 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네.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그 1등 후보를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쫓아가서 수치를 줄이자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산한다고 해도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그 부분 저도 방금 네. 말씀드렸고요. 네. 국민의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서 남은 기간 동안 골든 크로스를 이뤄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한 명의 손도 절실한 지금 이분이 등판을 해준다면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역할론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도울 방법을 깊이 고민해 보겠다.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당면했던 위기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굉장히 고민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 오늘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 또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박 전 대통령의 첫 공개 행보인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 네. 막판 보수 결집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아주 방점을 확 찍는 효과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구 경북 TK, P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그 20대 대선 때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10% 이상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TK, PK 지역에 급격하게 그 어떻게 보면 보수가 결집하는 과정에서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김문수 후보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간 그 그림이었는데요.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잘 보면은 테이블을 앞에 두고 네. 김문수 후보님이 손을 뻗고 그 뻗는 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무슨 그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테이블 앞에 두고 저 볼 보면은 앞으로 몸을 이렇게 숙여가지고 김문수 후보님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네.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같이 두 분이 손을 잡고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사진 언론에 있는 댓글에 보면은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자유우파 진영 사람들이 울컥했다라는 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대구 경북을 비롯한 이 PK, TK 지역까지 큰 영향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님 유경수 여사님의 고향이 그 조령을 넘어가면, 문경 세제 넘어가면은 네. 충북 옥천에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 가신다고 하는데, 충북까지도 충북의 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영남 지역을 넘어서 충청도에 있는 표심까지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번 주에 있어서의 보수 결집에 있어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선거의 여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심정적으로 사실 상당 부분 그 대구 경북 지역에도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1, 2, 3차 이 경선을 경하는 과정에서 당 내부로 갈갈이 찍혀 있습니다만, 선거의 여왕, 특히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심정적인 동조의식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달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오늘 내일 있어서 아마 깜깜이 그 후보가 나오기 그 어떤 기간으로 나오기 전에 있을 여러 여론조사에는 지난 주말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있는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보수 진영은 이미 결집이 돼 있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감에 놓여 있는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중도층한테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않아도 탄핵 때문에 조기자선 치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당해서 조기자선 또 있었잖아요.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탄핵당한 대통령, 그 사람 밑에서 같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 이 후보에 대해서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 탄핵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겨우 이제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냐 안 건너냐 이런 논란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탄핵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덧입혀질 수 있어서 크게 중도층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남은 8일 판을 흔들 만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더욱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